한낮이 되어서야 늦은 아침을 시작하는 이유는 불면증 때문입니다. 힘겹게 일어나 보지만 충분히 쉬지 못한 몸은 무겁기만 합니다. 불을 켜자마자 연고를 집어드는 윤희 씨. 피부염 연고제예요. 팔다리가 너무 가렵고 해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니 요즘은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이 들고 살이 찌면서 면역력이 안 좋아졌는지 이 피부염이 심해지더라고요. 밤만 되면은 너무 간지럽다 보니까는 이게 긁다 보면 상처나고 피가 나서 어떨 때는 쓰라리고 아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녀의 불면증의 원인은 피부염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엔 심각할 정도로 입술이 붓기도 합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만성 피부염은 오랜 세월 윤희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신에 나타나는 염증은 피부만이 아니라는 건데요. 전화를 받으러 가던 중 발목을 잡고 주저앉는 그녀. 통증이 가시질 않는지 불편한 걸음으로 찜질팩을 준비하는데요. 발목 통증 또한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발목에 염증이 생겼다는데요. 한 달 전에 제가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발목이 많이 아파요. 걸을 때는 보호밴드 안 차면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여기도 염증이 잘 아물질 않네요. 이곳저곳 나타나는 염증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이 아니면 외출도 하지 않는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첫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서랍장을 열자 보이는 건 갖가지 라면들. 그 종류와 양이 편의점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면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라면이 떨어지질 않아요. 보물창고죠. 오늘은 뭐 먹을까? 병원에서도 식단 관리를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라면, 국수, 밀가루 이런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약 먹으면 약 먹었지 면은 도저히 못 끊겠더라고요. 늦은 아침 겸 점심으로 준비한 메뉴는 얼큰한 컵라면과 김밥. 워낙 면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 의욕도 없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픈지 식사를 중단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제가 위염이 있는데 이렇게 좀 먹고 나면은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 아파요. 라면과 김밥을 절반도 비우지 못했는데 속이 쓰라립니다. 만성 위염 때문에 잘 먹을 수도, 피부염 때문에 잘 잘 수도, 발목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든 겁니다. 제가 안 좋은 걸 알거든요. 근데 면 종류도 좋아하고 또 어릴 때부터 먹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간편하잖아요. 간편하게 금방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편안함 때문에 또 먹는데 먹고 나면 또 이렇게 후회해요. 너무 또 속도 아프고 하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먹게 되더라고요.
만성 염증 때문에 밤낮 없이 힘든 일상. 어떻게 해야 질병을 떨쳐내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염증이 이제 너무 만성이 되어서 많이 힘든데 이제는 약에 내성이 생기면서 약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살도 더 빼고 싶다는 의욕도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아무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몸에 이제 뭐랄까 독이 많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젊을 때는요, 아무리 생활 습관이 나빠도 뭐 체력이 받쳐주니까 독소가 쌓여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그 시한폭탄처럼 숨어있던 독소가 나이가 드니까 아주 뻥 하고 터지면서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였네요. 저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사례자분의 일상을 보니까 특히 김밥과 라면을 즐겨 드시는 모습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도미노처럼 질병이 몰려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체내 산성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김신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통해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김신환 선생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어릴 적 과학 시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트머스 시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이제 산성과 염기성 용액을 구분하는 시험지인데요. 다들 어릴 적 과학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액 중에 강산성을 나타내는 구연산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락스를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직접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오, 색깔이 변하네요. 붉은색으로. 자, 먼저 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구연산 떨어뜨려 봤습니다.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산성이니까 빨간색으로 변한 게 보이시죠? 네. 자, 이번엔 락스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락스. 락스라. 어머, 변했다. 어머, 어머. 희한한 락스가. 락스는 염기성이니까 네. 파란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재밌네요.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산성과 염기성은 구연산하고 락스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 속에도 있는데요. 우리 몸은 사실 pH 7.35에서 7.45 정도로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한 상태인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이 다양한 이유로 산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진 거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자, 물론 산성으로 치우쳐서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가 있지만 당이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걸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침 아니면 땀으로 이런 산성 물질을 배출을 해서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중년 여성이 한 분 계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나온 사례자처럼 쌀밥이 없으면 안 되고 매 끼니마다 꼭 고기 드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굉장히 적습니다. 아이고. 이런 식습관이 오래오래 정착된 상태에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다음 부위가 빨간색으로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해요. 그럼 네. 저 중년 여성은 몸이 산성으로 변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이 중년 여성의 몸은 산성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중년 여성의 몸이 산성으로 치우친 이유는 뭘까요? 앞서서 힌트를 제가 살짝 드렸었는데 바로 이분이 즐겨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쌀밥. 바로 탄수화물과 육류의 너무 과도한 섭취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몸은 적당한 산성 물질은 배출을 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산성 물질을 계속해서 계속 섭취하다 보면 우리 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벗어나게 되거든요. 요새 말로 선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바로 이걸 우리는 체내 산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산성 독소가 쌓여서 오래되고 낡은 기계처럼 이제 우리 몸이 녹슬어 버리면서 전신에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